얼마 전에 온 국민을 화나게 했던 사건이죠. 승객을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의식을 잃고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떠나면 처벌하자 이런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 이 법 직접 발의한 새누리당 박성준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해외로 골프 여행 때문에 서둘러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당시에 네네.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네. 기사는 숨졌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현재 도로교통법 54조에 보면은 운전자나 또 승무원 같은 경우는 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승객들은 네. 구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승객이 심장마비에 빠졌을 때 운전사가 이걸 모른 척하면 이건 그거는 처벌할 수 있군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 같은 사건 경우에도 네. 골프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다. 네. 이런 어떤 현상이 네.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당시 있습니다. 예. 화면 잠깐 자료 화면이 나갔었는데 당시 해당 사건에 이제 택시가 나갔었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네. 이 사건 근데 생기기 전에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발의하셨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계기로 어떤 배경으로 하셨을까요? 제가 구청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보니까 굉장히 어떤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묻지마 강도 이런 게 있어도 옆에서 구제하지 않고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꼭 선한 사마리안법을 발의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바로 우리 내부의 어떤 입법조사실 네. 또 전문가와 상의해서 네. 6월 24일 1호 법안으로 이걸 네. 제출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남의 공경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서 여러 문제가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죠. 그중에 한 사례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3년의 일인데요. 심야 시간 차량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보행자를 치고 지나갑니다. 운전자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만 금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가해자가요. 근데 피해자는 시각장애를 가진 50대 사람이었는데 사고 당시에 이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냥 지나치는 화면이 보이는데요. 환경한데 신고를 못하고 했는데 막 그냥 촬영만 보고 그냥 가셔요. 자, 이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법안은 이것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그 폭행의 정도에 따라 규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 사항은 여러 가지 좁은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네. 재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네.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네. 그렇게 넓게 해석하지 않고 네. 좁게 해석해서 하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좁게 해석한다는 건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네. 어떤 어떤 승객이 네. 충분히 어떤 구제할 수 112에 신고만 119 네. 신고만 하면 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이런 경우라든지 네. 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굉장히 익사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네. 선탠을 하고 가만히 있다든지 네. 또 교통사고를 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도 네. 119 신고나 소방서 신고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재도 마찬가지 네. 이런 어떤 위급한 상황 네. 이웃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만 네. 해당되는 그런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서 화재가 났는데 네. 슈퍼 주인이 보고도 네네. 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알았는데 네네. 신고를 도외시했다면 네네. 처벌 대상이 처벌 규정도 들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지금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다만 본인이나 제3자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네. 신체적 굉장히 위협이 됐을 경우에는 네. 그런 면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해야 할 상황이지만 네네. 나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면 네네. 처벌하지 않는다. 않는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봤는데 네네. 나도 수영을 못한다면 네네. 이 경우 도와주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 자기 최선의 의무는 다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밧줄을 뜬다든지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네. 이런 어떤 의무 조치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근데 앞서 제가 여쭤본 건
그 위험의 기준이라는 것이 제가 뭐 화재를 예로 들었지만 네네. 불도 큰 불이 있고 작은 불이 있고 네네. 뭐 위험한 불이 있을 텐데 네네. 그 기준을 어떻게 법으로 정하느냐. 그 기준 자체는 네.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통상관념에 의해서 네. 거기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이런 어떤 관점으로 네. 판단에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유럽에서 여러 가지 또 영미에서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제도, 이런 법으로 규정하지만 네네.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처벌을 위한 법은 아니고 네. 이 규정을 둠으로써 네. 거기에 대한 효과가 훨씬 크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낄 때 왜 그런 위험에서 구제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다못해 119에 신고라도 하시지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이 위험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그 위험을 느끼는 건 사람마다 전부 정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통상적인 수준에 의해서 네. 본인 판단이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까지 네. 처벌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을 위한 법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규정.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그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어떤 법을 어떻게 처벌 규정하고 있나 살펴봤더니 네네. 폴란드, 독일, 러시아 네네. 이런 나라들은 이미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유럽 국가에서 제일 먼저 태동을 했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70년 전에 이미 도입을 했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을 필두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각국 여러 나라들이 다 도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부 언론이라든지 이런 영미 네. 국가에서는 도입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도 예전에는 면책 조항, 네. 처벌 조항보다는 거기에 참가해서 더 큰 어떤 피해를 주거나 네. 또 본인이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면책을 둬서 네. 그런 면책 조항 위주로 갔었는데 네. 60년대 그 29살 여성이 네. 38명이 보는 앞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네.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미국도 80년대 이후에는 네. 여러 주에 차례차례로 지금 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네. 처벌 조항을 두고 있고요. 네. 아시아의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한 100년 전에 일단 근거 조항은 있었지만은 네. 20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시작했고요. 네. 중국을 비롯해 대만까지 또 네. 특히 북한까지도 네. 2년 교화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도입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역사를 한번 보니까 110년 전에 네. 대한민국 형법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와주지 않으면 100대 퇴장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있는데 지금은 왜 없습니까? 퇴장이란 때렸다. 때렸다는 말씀이시죠. 겁니다. 네. 예전에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법이 규제와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다. 네, 처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그렇다고 이게 처벌을 위한 법은 아니다 강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과거에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요. 네네. 97년에 이제 네네. 파파라치들에게 이렇게 쫓기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죽였는데 네네. 그 파파라치들이 사고 현장을 촬영만 하고 뒷수습을 하지 않고 않았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아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97년 사례인데요. 네. 이 파파라치들이 다이애나비가 네. 파파라치 쫓겨서 사실 사고가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유명한 인사들의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네. 제대로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가실치사에다가 플러스해서 바로 사마리안법이 추가됐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뭐 처벌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벌금형으로 그때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으로 네네. 당시 그러니까 뭐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응급조치를 안 하거나 했다. 또는 뭐 우리로 따지면 119 같은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파파라치들 처벌이 이루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큰 틀에서 이런 질문 예.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당연히 구조해야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네네. 시민 사회에서 구조해야 하는데 누군가를 구조하느냐 마느냐, 도와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 사실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어떤 도덕률에 그렇습니다. 뭐 규정해야 되는데 이걸 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각국 나라가 도입하면서 굉장히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유럽도 도입하면서 이 도덕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규제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각국의 네. 나라들이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이게 참여함으로써 이런 피해라든지 또 어떤 손해 이런 어떤 면책 조항에 중심을 뒀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처벌 조항까지 둬서 네. 정말 이게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네. 바뀌어가고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되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관련해서 리얼미터에서 국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네네. 착한 선한 사마리아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반대는 한 40% 약간 그래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은데 아마 실효성 같은 것 때문에 반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우리 사회가 이 선한 사마리안법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그렇게 확산되어 있지 못하다. 네. 한 40%에 아직 반대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네. 정말 우리가 지금 최근까지 택시 사건이라든지 네. 지난 강남역의 묵지마 살인이라든지 네.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진짜 필요하다 이런 느낌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 네. 진짜 그래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법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네. 통과될까요? 동료 의원님들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동료 의원들의 반응도 예전에 18대 약간의 거론이 되다가 네. 그렇게 좀 있습니다만은 네. 그게 충분히 보완해서 어떤 외국의 어떤 처벌 조항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면책 조항까지 두고 네.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 그 경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신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확인 이런 절차 과정도 아주 단순화하는 네. 이런 그 어떤 삼박자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안법 발의하신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